2024년 가을, 서울 강북의 한 대학병원 신경과 진료실 앞,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불안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진료실 문 옆 긴 의자에 앉아있는 75세 남성, 박창수. 그의 얼굴에는 마지못해 이곳에 온 듯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창수는 낡은 회중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3시 10분. 진료 예정 시각을 이미 10분이나 넘겼다.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복도 저편을 바라보았다.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뜬 그의 의붓딸 52세의 정미선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정말이지. 창수는 중얼거리며 손목시계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40년. 미선과 가족이 된 지 꼭 40년이 흘렀다. 그의 아내 미선의 친어머니인 김순희가 세상을 떠난 지는 3년. 그리고 오늘 창수는 미선을 이곳 병원에 데려왔다. 지난 6개월간 미선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다. 처음에는 사소한 깜빡임이었다. 가스불을 끄지 않고 외출한다거나 방금 먹은 식사를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창수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석 달 전부터는 상황이 심각해졌다. 미선이 집 근처 슈퍼에 갔다가 길을 잃고 헤맨 것이다. 다행히 동네 파출소 경찰이 그녀를 발견해 집으로 데려왔지만 그때 창수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화장실이 복잡해서. 미선이 복도 저편에서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함께 어딘가 초점 없는 표정이 어려 있었다. 창수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정미선 환자분. 간호사가 진료실 문을 열고 그들을 불렀다. 미선은 잠시 멈칫했다. 자신의 이름이 불렸다는 사실을 인지하는데 몇 초의 시간이 필요했다. 창수가 그녀의 팔을 가볍게 잡아 끌듯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다. 진료실은 생각보다 아늑했다. 50대로 보이는 여의사가 온화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최은영입니다. 환자분과 보호자분이시죠? 네, 제가 아버지고 이 사람이 제 딸입니다. 창수의 대답은 간결했다. 의붓딸이라는 단어를 굳이 덧붙이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 어딘가에는 묘한 거리감이 배어 있었다. 의사는 미선에게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오늘이 며칠인지, 지금 계절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누구인지. 미선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오늘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계절은 맞췄지만 대통령 이름을 말할 때는 한참을 머뭇거렸다. 그림 검사도 해볼게요. 이 종이에 시계를 그려보세요. 숫자도 다 넣어주시고요. 미선은 펜을 들고 종이를 응시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원을 그렸다. 하지만 숫자들이 한쪽으로 몰려 있었고 시계 바늘은 엉뚱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창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언가 답답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러 오는 것을 느꼈다. 검사는 계속되었다. 기억력 검사, 언어 능력 검사, 공간 지각 능력 검사. 미선은 점점 지쳐갔고 창수는 점점 불안해졌다. 마침내 모든 검사가 끝났다. 최은영 의사는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를 돌려 창수와 미선을 마주 보았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진단됩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했다. 미선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지만 창수는 달랐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알츠하이머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는 초기 단계입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점진적으로 악화될 거예요.
기억력 감퇴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미선이 조용히 물었다. 그럼 저는 점점 모든 걸 잊게 되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대답은 부드러웠지만 명확했다. 미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창수는 그녀를 곁눈질로 바라보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병원을 나서는 길.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무거웠다.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아버지. 미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폐를 끼치게 될 것 같아요. 창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앞만 보며 걸었다.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보자. 그의 대답은 여전히 건조했다. 40년을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여전했다. 창수는 미선을 딸로 받아들이려 애썼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아내의 전 남편 딸이라는 경계가 있었다. 그리고 미선 역시 창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늘 한 발짝 물러서 있었다. 병원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창수는 문득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미선을 요양원에 보내야 하나? 아니면 집에서 돌봐야 하나? 그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다. 창수와 미선이 사는 집은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빌라 2층이었다. 30년 전 순이와 함께 장만한 이 집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낡은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좁은 복도가 이어졌고 거실에는 구식 소파와 브라운관 텔레비전이 자리하고 있었다. 미선은 병원에서 돌아온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창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알츠하이머.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창수는 1949년생으로 젊은 시절 인쇄소에서 일했다. 성실하고 과묵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웠다. 45세가 되던 1994년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첫 번째 아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창수는 홀로 남겨진 채 일과 술로 하루하루를 견뎠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 동료의 소개로 김순희를 만났다. 순희는 41세로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지난 상태였다. 그녀에게는 12살 된 딸 미선이 있었다. 창수와 순희는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며 가까워졌고 반년 만에 재혼을 결정했다. 재혼 초기 창수는 미선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다. 그녀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용돈도 챙겨주었다. 하지만 미선은 늘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창수를 아버지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 호칭 속에는 어색함이 배어 있었다. 창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선을 대할 때마다 친딸이었다면 더 편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스쳤다. 세월이 흐르며 그 거리는 더욱 벌어졌다. 미선은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다. 창수는 그녀의 생활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 때나 얼굴을 마주하는 정도였다. 순이는 그런 두 사람 사이를 안타까워하며 중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리고 3년 전 순이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임종 자리에서 순이는 창수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여보, 미선이를 부탁해요. 제발.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약속에 가까웠다. 순이가 떠난 뒤 창수와 미선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삶을 살았다. 아침 식사는 따로, 저녁도 각자 해결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다. 아버지, 저녁 드세요. 응.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미선의 이상행동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다.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잊어버린다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거나. 창수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하지만 석 달 전 그 사건이 일어났다. 미선이 슈퍼에 갔다가 집을 찾지 못하고 동네를 헤맨 것이다.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을 때
창수는 황급히 달려갔다. 파출소 의자에 앉아 있는 미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길을 잃었어요. 우리 집이 어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날 밤 창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미선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 정식 진단을 받은 것이다. 거실 시계가 저녁 6시를 알렸다. 창수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계란, 두부 면모가 전부였다. 그는 계란을 꺼내 프라이를 붙였다. 밥은 아침에 지어둔 것이 남아 있었다. 미선아, 밥 먹어. 창수가 미선의 방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미선은 눈이 붉어져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배고프지 않아요. 그래도 먹어야지. 약도 먹어야 하고.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나왔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계란 프라이와 김치, 그리고 밥, 소박한 저녁 식사였다. 아버지, 미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요양원에 가는 게 나을까요? 창수는 숟가락을 든 채 멈칫했다. 그는 미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일단은 집에서 지내. 하지만 점점 더 못 쓰는 사람이 될 텐데. 됐어. 밥이나 먹어. 창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미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뒤 미선은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창수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요양원,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였다. 하지만 순이와의 약속이 떠올랐다. 미선이를 부탁해요. 창수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의무감, 미안함, 그리고 어딘가 모를 답답함. 밤이 깊어갔다. 미선의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창수는 문득 궁금했지만 그녀의 방문을 두드릴 용기는 없었다. 40년. 그들은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지 2주일이 지났다. 미선은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창수는 그녀의 상태를 지켜보았다. 초기라서 그런지 일상생활은 아직 크게 문제없어 보였다. 하지만 미세한 변화들이 감지되었다. 어느 날 아침 창수가 일어나 부엌에 갔더니 이선이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뭐하니? 아, 라면 끓이려고요. 라면. 봉지는? 미선은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라면, 봉지는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물만 끓이고 있었던 것이다. 아, 맞다. 미선은 어색하게 웃으며 라면 봉지를 집어들었다. 창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날 것이다. 내가 끓여줄게. 넌 앉아 있어.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할 수 있어요. 됐으니까 앉아 있으라고. 창수의 목소리는 약간 거칠게 나왔다. 미선은 고개를 숙이고 식탁에 앉았다. 창수는 라면을 끓이면서 자신의 말투를 후회했다. 하지만 사과하는 법을 몰랐다. 라면을 끓여 미선 앞에 놓아주고 창수도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라면을 먹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날 오후 창수는 동네 도서관에 갔다. 알츠하이머 관련 책을 빌리기 위해서였다. 사서의 도움을 받아 몇 권의 책을 골랐다. 집으로 돌아와 책을 펼치자 그는 처음으로 알츠하이머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실감했다. 알츠하이머는 기억을 서서히 지워가는 병이다. 초기에는 최근 기억부터 잊기 시작하고 중기에는 언어 능력과 판단력이 저하된다.
말기에는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창수는 책을 덮고 한숨을 내쉬었다. 미선이 점점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다. 자신도, 순이도, 모든 추억도. 그날 밤, 창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순이와 미선이 있었다. 미선은 중학교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창수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저 아이가 나를 아버지로 받아들였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었다. 창수는 사진 속 미선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다. 다음 날부터 창수는 미선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지, 어떤 것을 잊어버리는지. 그는 작은 노트를 하나 마련해 기록했다. 10월 12일 아침에 같은 질문을 3번 반복.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10월 15일 세탁기 돌리다가 잊어버림. 옷이 하루 종일 물에 잠겨 있었음. 10월 18일 저녁약 먹는 것을 깜빡함. 내가 챙겨줬음. 기록은 점점 늘어났다. 미선의 증상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악화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창수는 미선에게 제안했다. 내일부터 같이 산책하자. 아침마다. 미선은 놀란 듯 창수를 바라보았다. 산책이요? 응. 운동도 하고 바람도 쐴 겸. 책에서 봤는데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된다더라.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다음 날 아침, 창수와 미선은 함께 집을 나섰다.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그들은 천천히 동네를 걸었다. 은행나무 가로수 아래를 지나고 작은 공원을 돌아 다시 집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말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다. 창수는 가끔 날씨 이야기나 동네 소식을 꺼냈고 미선은 짧게 대답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 네, 그러네요. 저기 은행나무 단풍이 예쁘다. 정말 예쁘네요.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미선의 상태는 여전했다. 약이 효과를 보는 것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창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미선의 약을 챙겨주고 함께 산책을 나갔다. 어느 날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제가 폐가 많이 되죠? 창수는 걸음을 멈췄다. 그는 미선을 돌아보았다. 무슨 소리야. 쟤 때문에 아버지가 고생하시잖아요. 고생이 뭐가 고생이야. 그냥 같이 사는 거지. 창수의 대답은 여전히 무뚝뚝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미선은 그것을 느꼈다. 감사해요, 아버지. 창수는 대답 대신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겨울이 왔다. 서울에 첫눈이 내린 날. 미선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 그녀는 이제 방금 한 대화도 잊어버리곤 했다. 창수와 나눈 이야기를 10분 뒤에 다시 물었고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했다. 아버지,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이야. 아, 화요일이구나. 10분 뒤. 아버지,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창수는 처음에는 답답함을 느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그는 매번 똑같이 대답해 주었다. 어느 날 미선이 거실에서 넘어졌다. 화장실에 가다가 방향을 잃고 탁자에 부딪힌 것이다. 창수가 황급히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미선의 무릎에서 피가 흘렀다. 창수는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구급상자를 가져왔다.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며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제 미선 혼자 두기는 위험하다는 것을. 그날 밤 창수는 결심했다.
미선의 방을 정리해서 거실 옆 작은 방으로 옮기기로. 그러면 밤에 화장실 가는 길도 짧아지고 자신이 더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창수는 미선에게 말했다. 방을 옮기자. 거실 옆 작은 방으로. 왜요? 그게 더 안전할 것 같.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많은 것을 판단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창수는 미선의 짐을 옮기기 시작했다. 옷가지, 이불, 작은 서랍장. 그리 많지 않았다. 서랍장을 옮기던 중 맨 아래 칸에서 오래된 공책 하나가 떨어졌다. 창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다. 그는 무심코 펼쳤다.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는 1994년 7월. 재혼한 직후였다. 오늘 새아버지와 첫 저녁을 함께 먹었다. 어색했다. 엄마는 우리가 친해지길 바라시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나는 새아버지가 무섭다. 그분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진다. 창수는 숨이 멎는 듯했다. 이것은 미선의 일기장이었다. 그는 주저하다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994년 8월 5일. 오늘 새아버지가 내 학교 성적표를 보셨다. 나는 긴장했다. 혹시 혼나지 않을까?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다. 나는 실망했다. 칭찬을 바랐던 걸까? 아니면 관심을 바랐던 걸까? 창수의 손이 떨렸다. 그는 계속 읽어나갔다. 1995년 3월 12일. 오늘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엄마는 너무 기뻐하셨다. 새아버지에게도 자랑하고 싶었다. 저녁에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다. 아버지, 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아버지는 그래, 잘했네 하시고는 신문을 다시 보셨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울었다. 왜 나는 이렇게 아버지의 관심이 필요한 걸까? 창수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몰랐다. 미선이 자신의 관심을 그렇게 원했다는 것을. 그는 미선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을 뿐이었다. 하지만 미선은 그것을 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이선의 마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1998년 6월 20일. 대학 입학 축하 자리였다. 엄마가 작은 파티를 준비하셨다. 새아버지도 참석하셨다. 나는 아버지가 한마디라도 해주시길 바랐다. 잘했다. 혹은 자랑스럽다 같은 말.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침묵하셨다. 나는 그날 결심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인정을 바라지 않겠다고. 나도 차갑게 굴어야겠다고. 창수는 눈을 감았다. 그때부터였다. 미선이 자신에게 더 냉담해진 것이. 그는 그것을 역시 남의 자식은 다르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미선은 상처받은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벽을 쌓은 것이었다. 일기는 계속되었다. 2005년 11월 3일. 오늘 회사에서 승진했다. 엄마에게 전화했더니 너무 기뻐하셨다. 새아버지에게도 말씀드릴까 망설였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전화했다. 아버지, 저 오늘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아버지는 그래, 수고했어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다. 역시나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창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40년. 그는 40년 동안 이선의 마음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창수는 미선의 일기장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는 밤새 일기를 읽었다. 페이지마다 미선의 아픔과 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2010년 5월 15일. 엄마가 아프시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셨다. 나는 무너졌다. 새아버지는 조용히 병원을 오가시며 엄마를 돌보신다.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다른 모습을 봤다. 엄마 손을 꼭 잡고 계시는 아버지.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게 놀라웠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아버지는 엄마만 사랑하시는 거구나. 나는 그저 엄마의 딸일 뿐이구나. 창수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는 순이를 사랑했다. 깊이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미선을 더 멀리 밀어낸 것이었다. 일기는 계속되었다. 2021년 9월 23일. 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아버지와 나는 같은 집에 살지만 말이 없다. 가끔 아버지를 보면 쓸쓸해 보이신다. 나도 외롭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갈 줄 모른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이렇게 서먹할까?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진심으로. 하지만 그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실까? 아니면 그저 엄마와의 약속 때문에 나를 참고 있으신 걸까? 창수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미선은 자신을 사랑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채. 그리고 자신도 미선을 사랑했던 걸까? 창수는 생각에 잠겼다. 사랑. 그것이 무엇일까? 그는 미선을 친딸처럼 사랑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아플 때 걱정했고, 그녀가 위험할 때 보호하고 싶었다. 그것도 사랑이 아닐까? 동이 텄다. 창수는 일어나 미선의 방문을 열었다. 미선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창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부엌으로 갔다. 그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미선이 일어났을 때 식탁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밥이 차려져 있었다. 아버지가 하셨어요? 미선은 놀란 듯 물었다.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앉아서 먹어.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창수는 미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조심스러워하는 눈빛이었다. 40년의 벽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다. 미선아. 창수가 입을 열었다. 미선은 고개를 들었다. 응. 너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니? 미선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봐.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창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미선이 이미 자신의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일기장에 담긴 그 모든 감정들도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서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식사를 마치고 창수는 미선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겨울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다. 그들은 천천히 공원을 걸었다. 미선아, 너 어렸을 때 기억나니? 어렸을 때요? 응.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미선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녀의 표정은 혼란스러웠다. 잘 기억이 안 나요. 창수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다. 괜찮아. 천천히 걷자. 그들은 말없이 걸었다. 창수는 문득 미선의 손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그녀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며 창수는 조용히 말했다. 미선아, 나는 너한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 미선은 창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물음표가 가득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그런 것 같아서. 창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는 미선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40년 동안 차갑게 대했던 것에 대해, 그녀의 사랑을 몰라줬던 것에 대해.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미선은 창수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버지는 좋은 분이세요. 창수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다.
미선은 이미 많은 것을 잊었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다. 겨울이 깊어갔다. 미선의 증상은 빠르게 악화되었다. 이제 그녀는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혼자 하기 어려워졌다.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잘못 끼우고 화장실 위치를 헷갈려 했다. 창수는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창수가 깨어났을 때 미선은 침대에 없었다. 그는 황급히 일어나 집 안을 찾았다. 미선은 현관문 앞에 서서 신발을 신으려 하고 있었다. 어디 가려고? 학교에 가야 해요. 늦었어요. 미선의 목소리는 급했다. 창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미선은 지금 자신이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미선아, 오늘은 학교 안 가도 돼. 방학이야. 방학이에요. 정말요? 응. 정말이야. 들어가서 쉬자. 창수는 미선을 거실로 데려왔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진정되었다. 창수는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 천천히 쉬어.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기댔다. 창수는 그녀를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미선 혼자 두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날 오후, 창수는 요양보호사를 알아보기로 했다. 그는 동네 주민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받았다.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려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절차가 복잡했지만 창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뒤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위한 방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원이 집에 와서 미선의 상태를 확인했다. 간단한 질문들을 했고 미선은 대부분 대답하지 못했다. 조사원은 창수에게 설명했다. 환자분은 3등급 정도로 판정될 것 같습니다. 등급이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그동안 자신이 미선을 돌봐야 했다. 시간이 흘렀다. 미선의 상태는 날마다 달라졌다. 어떤 날은 비교적 명료했고 어떤 날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했다. 창수는 그녀의 변화에 적응하려 했었다. 어느 날 저녁, 미선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엄마, 엄마. 그녀는 순이를 찾고 있었다. 창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엄마는 지금 없어. 조금 있다 올 거야. 정말요? 응. 정말이야. 미선은 창수의 품에 안겨 천천히 진정되었다. 창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미선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도, 창수가 누구인지도 점점 잊어가고 있었다. 밤이 되면 창수는 미선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그는 그녀가 썼던 글들을 반복해서 읽었다. 일기 속의 미선은 생생했다. 그녀의 감정, 그녀의 꿈, 그녀의 아픔, 모든 것이 살아있었다. 2015년 12월 24일.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회사 동료들과 파티를 했다. 즐거웠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다. 나는 아버지에게 말을 걸고 싶었다. 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왔다. 왜 나는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작아질까? 창수는 일기장을 덮고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텔레비전을 보며 무심히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미선이 말을 걸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다음 날 아침, 창수는 결심했다. 미선이 모든 것을 잊기 전에 그녀에게 말해야겠다고. 자신의 마음을. 아침 식사 후, 창수는 미선을 거실로 데려왔다.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미선아, 네, 나는 너한테 미안해. 미선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왜요? 너를 잘 돌보지 못했어. 40년 동안. 미선은 창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나한테 사랑받고 싶어 했어.
하지만 나는 그걸 몰랐어. 아니,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창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너를 사랑해. 진심으로. 하지만 그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어.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창수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감정은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 미안해, 미선아. 정말 미안해. 창수는 미선을 안았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미선도 아버지를 꼭 안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나왔다. 예상대로 3등급이었다. 창수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했다. 50대 중반의 따뜻한 인상을 가진 여성, 이영숙 씨였다. 영숙 씨는 매일 오전 10시에 와서 오후 4시까지 미선을 돌봤다. 식사 준비, 목욕, 약 챙기기. 그녀의 도움으로 창수는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미선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영숙 씨가 창수에게 조언했다. 어르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보호자도 건강해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가끔은 쉬셔야 해요. 산책이라도 다녀오세요.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집을 나서지 않았다. 그는 미선과 함께 있고 싶었다. 그녀가 자신을 완전히 잊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었다. 봄이 왔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창수는 미선을 데리고 근처 공원에 갔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천천히 걸었다. 예쁘다, 미선아. 미선은 벚꽃을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표정은 아이처럼 순수했다. 창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아저씨. 미선이 갑자기 말했다. 창수는 멈칫했다. 아저씨. 그녀는 이제 자신을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응, 여기 어디예요? 공원이야. 벚꽃 보러 왔어. 벚꽃. 예쁘네요. 미선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창수는 가슴이 먹먹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을 잊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곧 자기 자신도 잊게 될 것이었다. 그날 밤 창수는 미선의 일기장을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었다. 2023년 11월 10일. 요즘 자꾸 잊어버린다. 중요한 일들을. 나는 두렵다. 혹시 내가 아프지 않을까? 병원에 가야 할까? 하지만 아버지께 걱정 끼치기 싫다. 아버지는 이미 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나는 항상 아버지께 짐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창수는 눈물을 닦았다. 미선은 끝까지 자신을 짐으로 여겼다.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2024년 1월 3일. 새해가 밝았다. 올해 목표를 세웠다. 첫째, 아버지께 짐이 되지 않기. 둘째, 건강 챙기기. 셋째,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말하기. 4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말. 올해는 꼭 해야지. 그것이 일기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창수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미선은 끝까지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말을 할 기억조차 잃어버렸다. 며칠 뒤 미선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녀는 이제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보냈다. 창수는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다. 미선아, 나야, 아버지야. 미선은 창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인식이 없었다. 그녀는 창수가 누구인지 몰랐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을게. 창수는 미선의 손을 꼭 쥐었다. 그는 밤낮으로 그녀 곁을 지켰다. 영숙 씨가 쉬라고 권했지만 그는 고집을 부렸다. 어느 날 밤 미선이 작게 중얼거렸다. 아빠. 창수는 귀를 기울였다. 미선아, 뭐라고 했어? 아빠, 사랑해요.
미선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분명했다. 창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자신을 기억해낸 것이었다. 나도 사랑해, 미선아. 정말 사랑해. 창수는 미선을 꼭 안았다. 그는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계속 반복했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미선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미선의 고백 이후 며칠 동안 그녀는 혼수 상태처럼 깊은 잠에 빠졌다. 창수는 불안했다. 의사에게 연락했고 의사는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창수는 미선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미선아, 기억나니?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 운동회가 있었어. 나는 너무 바빠서 못 갔어. 그때 내가 얼마나 실망했을지. 이제야 알겠어. 미안해.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창수는 계속 말했다. 너는 항상 착한 아이였어. 엄마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하지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랐어. 창수는 미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녀는 정말 말썽 한번 피우지 않는 아이였다. 조용히 자기 방에서 공부하고 가끔 엄마를 도와 설거지도 했다. 창수는 그때 그녀를 칭찬해주지 않았다. 아니, 칭찬할 줄 몰랐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을까? 돈은 벌어다 줬지. 학비도 대주고 밥도 먹여줬지. 하지만 그게 다였어. 너는 그 이상을 원했는데 관심, 애정, 인정. 나는 그걸 주지 못했어. 창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선아, 깨어나.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잘할게. 정말 잘할게. 하지만 미선은 여전히 깊은 잠 속에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다. 미선이 눈을 떴다. 창수는 그녀의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황급히 얼굴을 가까이 했다. 미선아, 깨어났니? 미선은 천천히 창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전보다는 조금 더 생기가 돌았다. 아저씨. 창수는 웃었다. 아저씨라도 좋았다. 그녀가 깨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응. 나야. 배고프니? 미선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창수는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였다. 미역과 쌀을 넣고 푹과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는 죽을 작은 그릇에 담아 미선에게 가져갔다. 자, 한 입만 먹어봐. 창수는 숟가락에 죽을 떠서 미선의 입에 가져갔다. 미선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죽을 삼키고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맛있어요. 창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계속 미선에게 죽을 먹였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미선은 천천히 먹었다. 그날 이후 미선의 컨디션은 조금씩 나아졌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깨어있는 시간이 늘었다. 창수는 그녀와 함께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어느 날 오후 창수는 미선에게 옛날 사진첩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순이와 어린 미선이 있었다. 이거 봐. 내가 중학생 때 사진이야. 미선은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기억이 나는지 아닌지. 예쁘네요. 응. 예뻤어. 지금도 예쁘고. 창수는 사진을 넘겼다. 다음 페이지에는 그와 순이 그리고 미선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다. 미선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다. 이날 기억나니? 내 졸업식. 미선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그냥 예쁜 사진이니까 보는 거야. 창수는 사진첩을 천천히 넘겼다. 사진마다 추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추억은 이제 창수 혼자만의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창수는 미선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잘 자, 미선아. 아저씨도 잘 자요. 미선은 눈을 감았다. 창수는 방을 나서며 뒤돌아보았다. 미선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창수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다. 그는 미선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이미 수십 번을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다. 아버지, 저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말하고 싶어요. 사랑해요, 아버지. 창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도 사랑해, 미선아.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다. 창수는 미선을 돌보는 일에 완전히 익숙해졌다. 아침에 일어나 그녀를 씻기고, 식사를 먹이고, 약을 챙기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영숙 씨의 도움도 있었지만, 창수는 가능한 한 스스로 미선을 돌봤다. 미선의 상태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다. 기억은 거의 없었지만, 그녀는 평화로워 보였다. 창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어느 날, 창수는 미선을 데리고 한강 공원에 갔다. 휠체어에 그녀를 태우고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다. 강바람이 시원했고 하늘은 맑았다. 미선아, 강 좀 봐. 예쁘지? 미선은 강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빛이 돌았다. 예뻐요. 응. 정말 예쁘다. 창수는 벤치에 앉아 미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강물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창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선아, 나는 너한테 빚진 사람이야. 40년 동안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미선은 창수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창수의 손을 꼭 쥐었다. 창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창수는 순이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순이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부탁한 것을 이제야 제대로 하고 있어요. 미선이를 진짜 가족으로 대하는 것. 40년이나 걸렸네요. 창수는 사진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나는 미선이를 사랑해요. 진심으로. 당신도 그걸 알고 있죠? 사진 속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창수는 그녀가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창수는 미선을 위해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가 좋아하던 음식들, 잡채, 불고기, 그리고 미역국. 창수는 정성껏 요리했다. 미선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특별한 날이요? 응. 너랑 내가 가족이 된 지 40년이 되는 날이야. 미선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녀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창수는 괜찮았다. 자, 맛있게 먹자.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창수는 미선에게 음식을 떠다 주며 말했다. 미선아, 너는 좋은 딸이야. 정말 좋은 딸이야. 미선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감사해요. 식사를 마치고 창수는 미선을 거실로 데려와 소파에 앉혔다. 그는 오래된 음악을 틀었다. 1990년대 발라드. 순이가 좋아하던 노래였다. 이 노래 들어본 적 있니?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 들어요. 그래. 내 엄마가 좋아하던 노래야. 노래가 흐르는 동안 창수는 미선의 손을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음악을 들었다. 그 순간 40년의 거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그날 밤 창수는 미선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잘 자, 딸.
미선은 눈을 감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잘 자요, 아빠. 창수는 멈칫했다. 아빠. 그녀가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다. 그는 눈물을 참으며 방을 나섰다. 복도에서 창수는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40년 만에 그들은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었다. 가을이 다시 왔다. 미선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창수는 미선과 함께 병원에 갔다.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였다. 최은영 의사는 미선의 상태를 체크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상태가 안정적이네요. 약이 잘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까요? 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분이 정말 잘 돌보고 계세요. 그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미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병원을 나서며 창수는 미선에게 말했다. 미선아, 우리 오늘 외식하자. 내가 좋아하는 냉면 먹으러 가자. 냉면이요? 응. 예전에 내가 좋아했잖아. 미선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두 사람은 동네 냉면집에 갔다. 창수는 미선이 좋아하던 물냉면을 주문했다. 냉면이 나오자 창수는 면을 가위로 잘라 먹기 좋게 만들어 주었다. 자, 한 입 먹어봐. 미선은 냉면을 한 입 먹고 눈을 크게 떴다. 맛있어요. 그치? 내가 원래 이거 좋아했어. 창수는 미선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이런 순간들이 그에게는 큰 행복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창수는 미선과 함께 걸으며 말했다. 미선아, 예쁘지? 네. 정말 예뻐요.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산책하자. 매일. 네. 좋아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집 냄새, 가족의 냄새. 창수는 미선을 거실로 안내하고 소파에 앉혔다. 잠깐만 기다려. 차 끓여줄게. 창수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보리차를 끓였다. 그는 2개의 찻잔에 차를 따라 거실로 가져왔다. 자, 마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수는 문득 미선의 일기장이 떠올랐다. 그는 서재로 가서 일기장을 가져왔다. 미선아, 이거 너의 일기장이야. 미선은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표지를 만지작거렸다. 제 일기장이요? 응. 내가 쓴 거야. 오랫동안. 미선은 일기장을 펼쳤다. 그녀는 자신의 글씨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제가 이걸 썼어요? 응. 내 마음이 다 담겨 있어. 미선은 몇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창수를 돌아보았다. 아버지.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야. 너의 아버지.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감정은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창수를 꼭 안았다. 아버지, 사랑해요. 창수도 미선을 꼭 안았다. 나도 사랑해, 미선아. 정말 많이 사랑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40년의 오해와 거리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창수는 미선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미선아, 내가 항상 여기 있을게. 내 곁에. 미선은 눈을 감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감사해요, 아버지. 창수는 그녀의 손을 꼭 쥐고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었다. 순이가 미선에게 불러주던 자장가. 창수는 그 멜로디를 기억하고 있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미선은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다. 창수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을 나섰다. 거실에 앉자 창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그는 순이가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과 미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 믿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4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창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가슴은 따뜻했다. 비록 미선의 기억은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들 사이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창수는 미선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미선아,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네, 아버지. 그들은 함께 웃으며 길을 걸었다. 40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다.